안녕하십니까, 데르센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저 혼자 기다렸죠, 제 책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책인데, 특이한 것은 일단 제 이름이 들어갔어요. 네, 첫 번째 제가 집필을 했을 때는 데르센이라는 닉네임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제 이름만 딱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은 뭐 다 똑같죠. 뭐 이 책이 어떤 내용이고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뭐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책을 사면 머릿말은 대부분 안 읽죠. 네, 그죠? 저도 잘 안 읽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형식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넣었고, 보면 여기 사인이 있네요. 사인이 있는데 제 사인 아닙니다. 그냥 출판사에서 그냥 임의로 넣은 것 같아요. 이거 저도 방금 발견했는데 조금 당황스럽네요. 기존에 나와 있는 서적과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한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판사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데에 대해서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검색이 되고 그런 것들까지 넣었어요. 사실 이거는 재미로 그냥 보는 거고, 책에 미리 보기가 있죠. 인물 사진이라든지 영상, 꽃사진, 풍경사진, 다양한 효과, HDR, 야경,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파트 1 같은 경우는 크게 사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압축을 해서 넣어놨거든요. 요거는 이제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구나, 뒤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나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는 화면은 전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사진하고 영상으로 나뉘거든요. 이제 앞쪽은 사진이고 뒤쪽은 영상으로 파트가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 영상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원래는 이제 사진 촬영, 스마트폰 사진 촬영, 무작정 따라하기 이렇게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세가 영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툭 건의를 해봤어요. 건의를 해보는데 그 중간에 미디어 업체가 있었는데 그분도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출판사에 또 전달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겁니다. 네. 이게 나중에는 이거 여차 잘못하면 이거 산으로 가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 가지 않고 이 책에 대한 성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제 동생 녀석이 이제 아이폰 X를 사용하는데 카메라 좋죠. 그 카메라에 있는 기능들을 잘 안 쓰고 찍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사진이 좀 필요해서 이 책을 쓸 때 아이폰으로 찍은 듀얼 렌즈 있죠. 그걸로 좀 찍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뭔데? 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 넣었던 이유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저런 것까지 이야기해, 이런 것까지 써놨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만 올라가도 이거 사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만은 관심도 많고, 근데 사실 배우려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고난도까지 전부 다 때려 박았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선물하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환경 설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 아예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평을 맞추는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구도를 잘 잡기 위해서 격자 그리드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스마트폰으로 좀 완성도 있는 사진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 환경 설정 같은 거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과물과 직결되진 않지만은 성공적인 사진을 만들어주는 데는 핵심 열쇠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빛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물 사진 찍을 때 많이 이런 이야기하고 측광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사실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측광은 중요하지 않죠. 네, 그래서 측광 파트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리고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갤럭시라든지 아이폰도 그 라이트룸 모바일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수동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그 수동 모드로 촬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넣습니다. 노출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조리개, ISO 온도, 셔터 스피드, 그리고 화벨, 구도와 구성, 초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청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놀러 나간다 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청소 안 하고 그냥 들고 나와서 찍다가 사진의 화질이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조금 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용 청소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가 소개를 해놨고요. 전반적인 보정에 대한 이해, 그런 것도 있어요. 톤, 노출, 대비, 컬러, 채도, 샤픈, 노이즈, 색조, 이런 부분들은 DSLR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조차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보정을 여러분들 입맛대로 선택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다. 어플 같은 경우도 추천 어플이죠. 뭐 여러분들께서 잘 몰랐던 어플도 있고 알고 있는 어플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이 책에서 보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라이트룸 모바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냅시드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일단 사진 분야에서는 보정 파트에서는 할당을 좀 많이 해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완성도 있는 로우 파일로 촬영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정말 환상적이고 쨍하게 보정하는 방법을 제가 기술을 해놨고, 그리고 각 툴에 대한 사용 방법과 효과 이런 부분들도 전부 예시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얼굴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셀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자기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그 각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베이스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좀 저처럼 마른 형 같은 경우는 조금 로우 앵글 몇 도에서 찍는 것이 이상적이고, 사실 무조건 45도 얼짱 각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설명해놨고, 인물 사진 찍을 때 아무 데서나 찍는 것이 아니다. 빛을 고려해서 찍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고, 어떤 빛에서 찍어야 되는지, 그 빛이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면은 어떤 환경을 찾아가서 찍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포즈 같은 경우는 정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조금만 다듬으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인물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몰라서 못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 사진 찍는 것도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 아이 사진을 정말 잘 찍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친구 녀석의 그 와이프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아이 사진 정말 잘 찍어요. 휴대폰 딱 들고 아이하고 막 놀아주면서 찍어주거든요. 그게 사실 기본 정석이긴 한데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어지죠. 대신에 놀아주기도 놀아줘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샷을 위해서는 아이가 일단 사진이 찍히는 것에 대한 흥미를 느껴야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광이지만 그래도 좀 감성적인 역광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할레이션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루엣이라든지 이런 것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역광에서 인물사진 찍는 거 어렵진 않죠. 근데 남들과 다른 역광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 책의 모든 베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두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대로 보정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보정을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프리셋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네. 프리셋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프리셋을 그냥 다운받아서 내 사진에 적용을 시키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찍은 사진과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셋을 다운받아서 써도 결국 이것저것 다 만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진과 뭐 보정 이런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환경에서 이런 설정으로 찍고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대로 보정으로 이어서 연기를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냈던 책과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만들었어요. 뭐 별 사진 찍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준비물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스마트폰으로 별 사진을 찍은 사진도 있고, 달 사진 찍는 방법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달 사진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달 크다고 한번 딱 찍었는데 이게 달인지 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게 노출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달이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해결할 수 있다면 쉽게 달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야경, 장노출 이런 것도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간과 프레임을 활용한 그런 흑백 사진을 만드는 방법과 흑백으로 보정하는 방법, 뭐 그런 부분들. 저희 어머니도 꽃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꽃밭이나 뭐 이런 곳에 가게 되면 항상 스마트폰을 꺼내서 꽃을 찍긴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 정말 사진 못 찍거든요. 뭐 제품 촬영도 돼요. 네, 제품 촬영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제품 촬영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다음 피팅 촬영, 그 다음에 패션 촬영 정말 많이 넣어놨어요. 영상, 뭐 영상 편집. 이 책 자체가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영상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내길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스마트폰으로 보정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뭐 컷 편집, 효과 주기, 컬러 톤 변경,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넣어놨어요. 자막 넣기, 뭐 그런 거. 책에 대한 소개는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제 자신이 정말 많은 공을 들인 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있고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페이지 수가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고요.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뭐 어머니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지인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하이 클래스까지 전부 다 다루고 있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내는 경우가 요즘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관심이 많으신 분들, 사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DSLR이란 미러리스 카메라의 성능,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어플도 크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과 실제로 촬영자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보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찍겠다라고 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책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고품질의 사진, 그리고 조금 더 고품질의 영상,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